내려오셨을 때 비전센터 처음 와봤고요. 오늘 저도 강의를 하러 이렇게 여기 오면 처음입니다. 와보니까 여기 뭐 이렇게 플래카드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들 이름이 쭉 써 있더라고요. 이게 대단한 자리구나. 그런 자리에 제가 이렇게 오게 됐다는 데 대해서 매우 신기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제가 좀 앉았다 일어났다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뭐 이게 플래카드에 뭐 인권 팔아먹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아무래도 지방선거 앞두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특히 복지 분야의 이제 공약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글쎄 먼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정치 지형에서 진보 정당을 표방하고 내세우는 우리 정의당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가야 되나? 이게 여당하고 좀 확 구별이 돼야 플레이하기가 좋은데 여당하고 이게 좀 색깔이 좀 엇비슷해지면 진보 야당으로서 플레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어필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저도 오늘 강의를 이제 수락을 해놓고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야당으로서 정의당이 지금 현재 여당인 민주당과 어느 정도 좀 같은 톤의 같은 색깔을 좀 보여가면서 어떤 부분적으로 차별화된 걸 보여주는 것이 이 맞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확 색깔을 완전히 구분짓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이게 나온 건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늘 그 축구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관중으로서 축구를 즐기는 수준은 넘어섰고 선수로서 뛰다가 감독도 해봤고 그래서 감독의 입장에서 축구를 많이 봅니다. 그 재미가 없어졌어요. 막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있고 그 팀을 막 응원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뭐 어느 팀을 봐도 이렇게 감독이 보듯이 쟤는 왜 저렇게 움직이지? 저기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분석적인 관람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도 제가 선수는 아니고요. 단순히 관중이나 서포터스 수준에서 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좀 주제넘지만 감독의 입장에서 이 선수들이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아마 오늘은 제가 좀 주제넘게 감독은 아니지만 약간 감독의 입장에서 이 작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전라북도에서 이 민주당을 좀 이겨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마음속으로. 국민의당은 좀 이미 맛이 갔고 그런데 야속하게도 전라북도의 민심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화끈하게 진보정당 쪽으로 기울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내년 지방선거가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진보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저는 이제 특히 이제 복지를 전공했고 복지에 관심을 갖는 사회복지학자이다 보니까 또 사회복지야말로 어떤 계급적 이런 컬러가 상당히 이제 드러나는 그런 정책 영역이기 때문에
축구를 치면 팀 컬러가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그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군대는 좀 시원찮은 나이로운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에서 좀 장교 훈련하면서 적전술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인민군 전술을 이렇게 좀 아주 탐색적인 수준이면 대충 보면서 걔네들 이렇게 한다. 뭐 그런 걸 교육 받은 적이 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중요한 어떤 영감 이런 걸 받았는데 뭐냐면 뭐 구체적인 전투 과정은 우리나 뭐 북쪽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모든 순서가 비슷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일 전투를 한다 그러면 집결지에 부대가 다 이동해서 집합해서 뭐 인원 확인한 다음에 뭐 식량 나눠주고 탄환 나눠주고 뭐 이제 각자 업무 이제 숙지하고 이렇게 뭐 배치하고 이제 그런 건데 거의 똑같은 과정인데 딱 하나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인민군은 제일 우리보다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사상 교육부터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기 아니 지금 전투를 앞두고 저게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봤더니 걔네들은 아주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 왜 모였냐? 왜 전투를 한다는 얘기는 곧 내 목숨이 이제 목숨을 바쳐야 될 순간이 지금 다가왔다 이런 의미도 되는데 왜 이런 긴장된 상황에 내가 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이제 주입시키고 깨닫게 하는 그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우리하고 다른 게 다 그게 하나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무섭다. 무섭기도 하지만 저런 건 우리도 사실은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축구 경기 하면서 그냥 장난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야 오늘 우리가 여기 이 그라운드에 왜 왔냐? 쟤네들을 오늘 우리 반드시 오늘 뭐 내 뼈가 부러진 한 있어도 쟤네들 막아야 된다. 그 축구는 엄청나게 육체적으로 격한 운동이지만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본 말이죠. 진짜 아주 고도의 멘탈 스포츠예요. 요즘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가 왜 재미없는지 아세요? 얘들 멘탈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들 돈 많이 버는 몸 다치면 안 되는 정말 전부 귀족들이 돼가지고 이 혼신의 힘을 다 바치는 그런 축구하고는 이제 거리가 뭐.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진보 정당인 정의당 선수들에게 또 관계자들에게 이제 좀 바라는 것, 요구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은 진보 정당이고 진보 야당. 왜 선거에 나서느냐? 과거에 어떤 노동운동이나 어떤 시민사회 운동을 할 때는 우리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한번 뭐 목이 터져라 외치기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해서 충격도 좀 주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보여주기도 하고 한 그런 정도에 만족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정당이거든요. 정당이면 정당답게 뛰어야 되는데 아직도 정당이면서도 운동하던 그 감각과 그 정서로 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러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 뭐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또 보면서 느낀 거예요. 저는 또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각 당의 이제 후보자들이나 이렇게 춤마시는 분들 많이 만나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되게 이제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운동적 감각을 가지고 임하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민주당이 먹는 데니까 거기서 승부욕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한번 이런 기회에 나와서 민주당 후보하고 한번 붙어서 내가 같이 경합했다는 거 그냥 증거만 남기고 그걸 끝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중들한테 그 진보 정당 후보로서의 어떤 그 울림이나 감동을 주는 짠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 조금 목소리 좀 높여서 한번 그럼 유권자들 그렇게 광장에서 집회할 때 좀
외친 이 가락은 좀 있구나 뭐 그 정도는 보지만 정치 유권자들이 내 삶을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맡길 운전자인데 그 키를 선뜻 주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냥 뭐 바쁜데 의뢰 당해서 하는 거니까 하고 이렇게 뭐 하루 저녁 모이고 시간 내서 얼굴 보고 무슨 동호회 동창들 만나듯이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것도 평상시 관계를 위해서 좋은 거지만 좀 야, 이 동네에서 민주당 한번 밟고 우리 세상을 만들어 보자 하는 이런 결기가 깃든 그런 좀 스피릿 이게 좀 강하게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지 분야의 공약을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이거 하면서 일단 저도 이제 멈칫하게 된 게 야, 지금 민주당의 복지 정책을 어느 정도 좀 시인하고 긍정해 주면서 그냥 좀 동조해 주면서 그러나 민주당 방식으로 해서는 그게 제대로 안 될 거다. 우리가 진보 정당의 진보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나가는 게 이게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야 민주당 니들 틀렸어. 그게 복지냐 그게 확 그냥 강한 태클로 그냥 엎어버리고 뭔가 새로운 걸 좀 내놓고 부딪혀보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될까? 저도 사실은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의당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감히 외람되지만 거기 이제 그런 두 가지 입장을 놓고 고민한 끝에 두 개 다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서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먼저 일단 좀 정리를 좀 지나간 이야기지만 정리를 해보고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우리나라 국가 복지 체계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먼저 요걸 좀 정리를 해보려고. 지난 99년 국민의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이 99년 8월 15일 날 8.15 경축사에서 제3의 국정기조를 들고 나왔는데 그게 생산적 복지였어요. 그 전까지는 대통령 취임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 두 가지를 국정기조로 선포하고 취임을 했는데 이게 IMF 국면이었잖아요. 너무 이제 심각하니까 민중의 어떤 삶의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때 돈을 꽂았던 IMF는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들이고 뭐 복지하고는 아주 상극인 사람들인데 그 IMF가 오죽했으면 돈 꿔주면서 야 복지 좀 해라 이면했어 복지 좀 하면서 해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IMF가 요구하는 고강도의 신자유주의 처방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당해야 되고 죽어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떠받칠 수 있는 아무런 이 사회복지 제도망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안전망이라는 이름으로 안전망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사회복지제도나 사회보장 제도가 딱 갖춰져 있다면 안전망은 필요가 없어요. 안전망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건물 내에서 위험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치거나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빨리 임시방편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안 다치게 안 죽게 매트리스 깔고 그물 쳐가지고 받아내는 거 그게 안전망이고요. 안 다치고 대피할 수 있게 비상구나 대피로가 마련되어 있는 거 그게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제도예요. 제도 이미 제도로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 제도가 없으니까 당장 사람들은 이 건물 무너지게 생겨 죽게 생겼으니까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매트리스 깔고 그물 쳐서 받아내라. 그게 안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임시방편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IMF가 그거라도 좀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이용하는 거 진짜 복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이 그거예요.
진보 정당 입장에서 그러면 포용적 복지가 됐든 뭐든 이걸 우리가 거부해야 될 건가 하고 대안을 세워야 될 건가, 아니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동의하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어떤 뭐 실천 방법상의 획기적이거나 우리의 어떤 그런 걸 들고 나가야 되나, 사실 이렇게 고민스럽더라고요. 뭐 사실은 저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일단 좀 적전술이라고 보긴 그렇지만 민주당 쪽에 그 생산적 복지부터 시작해온 그 복지가 이제 어떤 건지 한번 좀 들여다보고 검토해 보면서 우리의 칼라, 또 정의당의 어떤 노선 뭐 이런 걸 좀 정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겨야 되니까. 그냥 한번 해보고 마는 거면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기려면 정말 치열하게 이렇게 달려들어야 됩니다. 저는 동네 축구를 하면서도 우리하고 이제 중요한 일전을 벌여줄 팀 경기 어느 운동장에서 한다 그러면 그날 가서 이렇게 봅니다. 적들의 패스워드를 읽어내야 됩니다. 거기를 아주 그냥 정통으로 가서 눌러야 그래 우리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축구보다 더 치열하고 정말 엄청난 게 이 정치인데 그렇게 느슨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이 생산적 복지, 아까 그 영국의 제3의 벤치마킹 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매우 신자유주의화된 복지를 말하는 겁니다. 토니 블레어가 선언했었던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국이 2차 대전 직후에 48년도에 노동당이 처음으로 단독 집권을 하면서 복지국가를 선포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우리 복지국가입니다. 그게 the first way. 그게 첫 번째 길입니다. 노동당 정부로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1900년에 창당해서 1948년에 집권했어요. 거의 반세기 걸렸죠. 근데 그 전에 2000년도에 민주노동당 창당하면서 2010 몇 년에 집권하겠다고 내가 웃었어요. 그때 도와주러 갔지만 에이 여보시오, 영국도 반세기가 걸렸는데 그나마 2차 대전 때 뭐 지나면서 자유당하고 연정을 하면서 그래도 국정의 경험이 있었고 유권자들로부터 그 노동당에도 괜찮더라 뭐 이런 평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능했던 거지. 우리나라 같은 풍토에서 노동당이라는 간판을 들고 무슨 십몇 년 만에 집권을 한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나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좀 오늘날 이렇게까지 이제 왔는데, 그때 영국은 그 자기 노동당의 그 최초 시작한 정부가 그 2차 대전 직후에 총선에서 시작한 정부인데, 그때 갔었던 그 사회민주주의, 그 중도 좌파의 노선, 그걸 제1의 길이라고 본 거고요. 그랬다가 이제 79년에 대처 정권이 들었잖아요. 보수당으로 정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처는 완전히 그냥 복지국가를 그냥 발기발기 찢어버리고 해체시켜버리는 주로 민영화 전략과 지방화 전략. 민영화는 국가의 복지 책임을 민간 자본이나 시장이나 비영리 민간 단체들에게 넘기는 거고요. 지방화 전략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전부 지방정부로 퍼넘기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짓을 참여정부가 했는데, 이런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복지국가를 완전히 그냥 침몰시켰어요. 그게 the second way입니다. 제2의 길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 18년간의 보수당 집권 이후에 노동당이 97년에 집권하면서, 자, 우리 영국은 우리가 처음에 집권했을 때 복지국가의 길, 중도 좌파의 길을 갔었고, 그리고 대처 정권 이후에 18년간, 20년 가까이 신자유주의의 길을 갔었다. 그 두 가지 길에 각각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었는데, 그 상당히 이제 상대방을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영국은
다시 노동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는 사민주의의 길과 신자유주의의 길의 장점을 취합하는 이제 세 번째 제3의 길을 가야 된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영국 노동당 좌파들한테 엄청나게 뚫리게 맞았죠. 대처의 장학생, 바지 입은 대처. 저게 무슨 노동당이야 저게. 그래가지고 뭐 심지어 바다 건너에 있는 프랑스 사회당과 독일 3인당까지도 나서가지고 이 토니 블레어를 엄청 때렸죠. 이거는 우리 같은 집안, 같은 노선에 먹칠을 한 거다. 어떻게 대처리즘을 받아들일 수 있냐고 막 난리를 쳤죠. 우리나라의 제3의 길 책이 번역돼서 나오자마자 그 노동당 좌파들이 쓴 제3의 길은 없다라는 책이 또 이어서 막바로 번역돼서 막 나오고 엄청나게 퍼지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인 게 바로 생산적 복지. 복지를 하더라도 경제에 피해를 안 주고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맞춰서 생산적으로 하겠다. 그 당시 제가 어떤 신문에 인터뷰를 하면서 생산적 복지는 정치 구단의 쇼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가 뭐 청와대 그 뭐 언론 담당하시는 그 비서관이 그걸 보고 윤찬영이 어떤 놈이야? 라고 그 아까 거론됐었던 인물 중에 한 분한테 청와대 들어왔을 때 물어봤대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윤 선생, 너무 말 좀 심하게 하지 마. 뭐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볼 때 복지는 해야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복지는 해야 되는데 뭡니까 한나라 아무튼 이쪽이 워낙 반대가 심하고 그쪽 세력들이 다 그러니까 그거 달래려고 살살 달래려고 생산적 복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아주 탁월한 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적 복지의 꽃이라고 들고 나온 게 기초생활보장제도고, 거기에 그 자활사업입니다. 시장에서 버린, 시장이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한테 자활하도록, 야 저기 생활보장 안 해주겠다, 당신들은 현장에 가서 일을 해라, 일을 하면 그 조건으로 생계급여 좀 주겠다, 이게 자활급여. 그걸 생산적 복지의 꽃이라고 그렇게 선전을 했었죠. 참 자본주의 시장의 모수를 개인에게 전부 퍼넘기는 정말 고도의 수수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참여정부가 그걸 그대로 이제 따라간 겁니다. 따라가면서 참여정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합니다. 생산적 복지를. 그래서 일하는 사람 중심의 복지, 일하는 자, 워크페어, 웰페어, 투 워크.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회투자국가론까지 가죠. 그 유시민 복지부 장관 할 때까지. 즉 뭐냐, 복지를 하더라도 그 경제적으로 투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쪽의 복지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교육 영역과 이 아동 청소년 보육 쪽으로 주로 많이 복지 자원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을 성숙시켜 가지고 좋은 그 양질의 노동력이 이제 성장하게끔 하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 자본주의에 좀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사회 투자 국가. 그러다 보니까 노인이나 장애인 쪽은 완전히 부정적으로 되죠. 그 참여정부가 너무 그래서 일자리에 너무 그 매달려가지고, 제가 그 당시 참여연대, 서울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을 하면서 참여정부하고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참여정부가 하겠다는 건 다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예를 들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그거 김대중 정부 때 구상이 시작돼가지고 준비가 시작된 건데, 참여정부에서 그거 하겠다고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밀어붙이는 걸 제가 반대했습니다. 근데 참여정부는 그거를 강행을 했어요. 왜? 일자리 창출 때문에. 주로 50대 여성 주부들
요양보호사로 일자리 그 개수 따지려고요. 요양보험은 솔직히 그거는 너무 그 저질의 사업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준비를 더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일자리 개수에 목이 말라가지고 그거 보여주려고 그걸 너무 심하게 그쪽. 또 하나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가 그거 엄청나게 반대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이념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그 당시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그 노동부 안 가지고 법안 만들어서 밀어붙일 때 저는 대응 법안 시민사회 대응 법안을 만들어서 민주노동당의 단병호 의원실에다 이거 부탁을 좀 하고 해달라고.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반대를 했느냐? 진짜 사회적 기업의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한 법이 아니고 그 당시 열린우리당 정부가 그 준비했었던 안은 일자리 개수 늘리는데 중점을 가졌던 법이에요. 그래서 좀 반대를. 왜 이렇게 그러느냐? 그렇게 근데 참여정부는 너무 그런 쪽에 경도돼가지고 그게 참여복지였어요. 그리고 이건 여담입니다만 그때 연금 개혁을 했잖아요. 저는 그냥 비공식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연금 개혁 하지 말아라. 하려면 한나라당한테 퍼넘겨라. 결자해지. 왜? 연금제도는 민정당 옛날에 전두환 때 법을 만들었습니다. 86년 12월에. 그리고 88년 1월 노태우 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대단히 잘못된 연금제도 문제가